일본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에서 29세 일본 청년 셋 중 둘이 한국의 친근감을 느낀다고 일본 정부가 직접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전체를 학술 논문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 연구자입니다. 오늘은 국제학술지 코리아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이토이 키유 연구팀이 2026년 3월에 게재한 연구로 한류에 빠진 일본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실제 이주라는 삶의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추적합니다. 한번 보시죠. 2023년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공식 외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한국의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58.1%,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는 66.2%에 달했다. 또한 2022년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일본 학생 수가 학위 과정 2,430명, 비학위 과정 3,303명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류 미디어와의 접촉이 촉발한 상상과 동경을 바탕으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66.2%.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복잡한 역사적 시각을 가진 일본에서 18에서 29세 청년의 셋 중 둘이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의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유학생 수까지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에 말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이 K-팝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관문으로 꼽았다. K-팝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아이돌들의 탁월한 퍼포먼스, 특히 댄스와 보컬 능력을 이유로 들었다. 여러 참가자들은 K-팝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을 비교하며 전문성과 완성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이돌의 팬이기도 한 유코는 이렇게 말했다. K-팝을 보고 나니 미안하지만 일본 연예 산업보다 K-팝이 훨씬 더 세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노래 실력, 움직임, 댄스 퀄리티 면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이 한 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아이돌의 팬이기도 한 사람이 스스로 미안하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 말한 겁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비교입니다. 90년대 J-팝은 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일본 무대에 서기 위해 일본어 노래를 배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역학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일본인 여성이 직접 증언하고 일본인 학자가 논문에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AKB48 같은 일본 아이돌은 말하자면 유치원 학예회 같다고나 할까요? 그것 자체로 좋긴 해요. 완성되지 않은 그 느낌이 매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K-팝 아이돌들의 퀄리티는 정말 높아요. 동작 하나하나가 또렷하고 표정까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일본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K-팝 아이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일본 아이돌과는 배경이 달라요.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그 가운데서도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원 학예회. 이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AKB48은 한때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그 모델을 따라 했습니다. 그 그룹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비교 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하가 아닙니다. 퀄리티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결정적입니다. 트레이니 기간이 정말 길잖아요. 일본 아이돌은 오디션 통과하면 거의 바로 데뷔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데뷔 전에 수년씩 트레이니로 보내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돌하면 잔이즈, AKB48, 모닝무스메 같은 이미지인데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K-팝 아이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해왔다는 게 와닿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논문이 찾아낸 핵심 구조입니다. 트레이니 시스템이 단순히 실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년의 훈련 과정을 알게 된 팬은 아이돌의 퍼포먼스 뒤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감정적 애착을 만들고 그 애착이 삶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K-팝 산업이 설계한 구조가 일본 여성의 인생 경로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들어보시죠.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팬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팬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재형성하는 자기 성찰적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한류 팬덤을 단순한 현실 도피로 보지 않는다. 젊은 일본 여성들이 감정적 유대를 이주, 직업 전환, 연애에 대한 열망 같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는 팬 에이전시, 즉 팬으로서의 능동적 주체성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한류 팬을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팬은 미디어 서사를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주, 직업 전환, 연애, 이 논문이 분석하는 것은 취향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다음 단락이 이 부분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야와 유에게 K드라마에 내재된 감정적 서사는 친밀함과 남성성에 대한 이상화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 남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점 더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미디어 참여는 팬덤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스크린 속에 묘사된 문화적 세계를 직접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망으로 진화했다. 이 맥락에서 한류는 단순히 집단적 문화 참여의 매개체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을 촉발하는 촉매로 기능한다. 아야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유는 간호사였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K-드라마를 보면서 품게 된 상상은 결국 실제 삶의 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탈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안의 세계를 직접 살아가려는 열망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만든 건 한류였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진짜 무게가 실리는 지점입니다. 이 연구는 이 과정을 이중 탈출, 더블 에스케이프로 개념화한다. 이는 미디어가 매개한 욕망이 두 가지 이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 운동이다. 하나는 경직된 일본의 사회 직업 구조로부터의 탈출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판타지의 경계를 넘어 상상 속에 존재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의 이동이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상징적 참여를 훨씬 뛰어넘는 형태의 능동성을 발휘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주하고 자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결단은 그들이 소비한 미디어 서사와의 보다 실질적인 협상을 반영한다. 이중 탈출, 일본 사회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 스크린 속 판타지를 넘어 실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 이 개념을 정립한 연구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 사회의 경직성을 학술 언어로 명시하면서 한류가 그 탈출구를 열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논문이 실린 코리아 저널은 동료 심사를 통과한 국제학술지입니다. 이 분석은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인용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일본인 학자가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일본 여성들을 직장에서 끌어내어 서울로 보냈다고.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실제 이주한 사람들의 증언이 이를 채웁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보고서와 조사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